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이 굉장히 좋은 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까 저희 이제 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후 예보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상청 공무원을 하면서 어울리지 않게 저 앞에도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가 있습니다. 여기는 베니아 하루카하고 그다음에 뭐 꿀고구마, 밤고구마 이렇게 제가 저는 농사를 한 40년 동안에 300평 정도,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서 계속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공무원인가 아니면 그 농사꾼인가 한 것처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저는 한 1000제곱미터를 지으면서 제가 먹는 건 없습니다. 거의 나눔을 하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한 20가지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상을 하면서 왜 이걸 하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기상 기후변화가 실제 농업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냐 그걸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상청에서 35년간 기상청 예보관 그 기후변화 연구를 했고 유기농업 경영사를 취직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도시농업관리사에서 각 학교 텃밭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 가지만 갖고는 선생님께서도 이제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을 하시는데 하나 가지고는 못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퇴직을 하고 퇴직 1년 전부터 보시는 것처럼 유기농업 기능사도 제가 다 국가적 이것도 했고 도시농업관리사, 보드게임 지도사, 환경교육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거 하냐고 진짜 머리 뽀개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건천과하고 국립과천과학관 그리고 또 각 시립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 선수가 왜 춤을 췄을까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은 이미 가라앉고 있습니다. 1만 명이 살고 있는 투발루는 국토 상당 부분이 오래 잠겨 50년 안에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0만 명이 사는 33개의 섬나라 키리바시 역시 1999년 2개의 섬은 이미 오래 잠겼습니다. 유엔 환경안전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규모 난민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식량 문제 등을 불러올 수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슬픈 현실입니다. 어떤 진짜 못 살고 그런 사람은 투발로에서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고요. 자, 제가 오늘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 키리바시 선수가 왜 올림픽 경기 역도 경기장에서 춤을 췄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춤을 췄을까요? 이 선수가 참고로 여기서 저 대회를 들지 못했습니다. 들지 못했는데 왜 춤을 췄을까요? 쉽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방금 구운 이렇게 빵을 준비해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선생님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스킬을 같이 공유해 주고 하겠습니다. 해빙은 비나가 녹는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1988년하고 2019년 약 한 20년, 30년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그린란드 부분에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고대 바이러스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가뭄, 사막화, 기후난민 그리고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리아 기후난민이고요. 밑에 부분은 2019년 호주에서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큰 산불이 나서 호주가 이렇게 물에 탔잖아요. 그런데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제가 왜 그림을 저기다 사진을 넣었을까요? 왼쪽은 캥거루가 불에 타는 거죠. 그럼 오른쪽은 무슨 그림일까요? 마구 손 들어주세요. 제가 선물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 저 무거워서 못 들고 가요. 참고 저희 여기 있는 데서 저희 집까지는 한 300m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일부러 저 이렇게 가까운 데 편하게 오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딱 보니까 윤소민 선생님 지금 구름 사진이죠. 근데 저 빨간색이 무슨 뭘까요? 예, 맞아요.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빵 나갑니다. 선생님은 무슨 빵이야? 저 좋아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어느 정도로 산불이 크게 나타나는지를 저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인공위성에서 찍었는데 호주에서 불타고 있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도시가 물에서 잠기는 건데 다른 건 다 보는데 혹시 책 상단에 있는 그림 어떤 거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이래서 SNS가 참 무서운 거예요. 예, 작년 22년 8월에 서울에 비가 1시간에 몇 미리 왔을까요? 예? 이거 무조건 말씀하시면 다 선물 나가요. 하루에 136mm 왔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미리 왔냐? 350mm가 내려서 퇴근 시간에 물이 잠겼습니다. 근데 저분 얼마나 여유로워요. 딱 위에서 SNS 보면서 유튜브인지 네이버인지는 모르지만 보면서 여유롭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기후변화나 아니면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마시고 저분처럼 좀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사진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한파와 폭설. 자, 질문 또 나올게요. 기후변화, 온난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6학년 교육을 갔다 왔는데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기후변화가 뭔지 알아.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뭐 1.5도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 선생님
지구 기후변화는 결국 지구 온난화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파가 폭설이 됐을까요? 왜요? 왜 온실가스 때문에 사실은 기온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한파와 폭설? 초등학교 교육을 갔는데 아니면 중학교를 갔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다른 데서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빙하가 녹아서 봄이 힘들다. 봄이 힘든 거하고 저하고 상관없어요. 북극 봄이 힘든 거 같고 제가 안 힘든데 그걸 못 느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경남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경남, 내가 살고 있는 경남 어느 지역, 어디나 남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거제를 가서 강의를 하는데 북극곰이 있고 전 세계 기온이 1.09도 오르고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거제, 내가 살고 있는 남해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나가서 하실 때는 반드시 물론 전 세계 우리나라 평균 기온 그런 걸 해주는 것도 좋은데 내가 살고 있는 거 2100년도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온이 몇 도고 과거부터 몇 도까지 올라갔냐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쵸? 예. 선생님 혹시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빵이 울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 있어요. 투모로우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지구는 점점 더워지는데 왜 기록적인 한파가 일어날까? 실제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요. 이런 자료는 우리가 기온 강의를 하면서 거의 쓰질 않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북극에는 제트 기류라고 하는 강한 흐른데 제트 기류가 있습니다. 제트 기류는 보통 초속 25m 하는 띠가 있는데 이 띠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지구 어느 한 곳에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출렁하고 에너지 파가 올라가요. 파가 올라가면 한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갇혀있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북극 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북극 진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해마다 그리고 폭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는 어딜까요?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은 프로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쉬운 걸 하겠어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어디요? 공화. 이게 2018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구가 40도였어요. 대구,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쭉 가면서 사실은 어떤 숫자를 굉장히 많이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을 보면 배워야 하는데 2018년에 기존에는 대구가 40도였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어디일까요? 네, 어느 분이세요? 여기 선생님. 선생님한테는 나오시기까지 내놓아야 돼요. 예, 강원도 홍천이에요. 홍천의 기온이 무려 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시는 것처럼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 기온은 39.6도. 지금까지도 제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기억하죠.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기후강 살려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어딜까요? 예? 제가 얘기했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어느 정도 레벨 되는 문제를 냅니다. 강원도 눈이 많이 온다는 건, 예? 맞아요. 울릉도입니다.
혹시 몇 센치인지 기억하세요? 294cm. 294cm 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39.6도, 그때 강원도 홍천이 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온열 환자가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온열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시간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1시간이라 열심히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먹거리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이거는 사실 제가 한 달 넘게 작업한 건데요. 우리나라 어느 기후강사 기상청에도 이거 없어요. 저희 후배들이, 저도 기상청 35년 근무하면서 이런 자료 시간 없거든요. 못 만들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1980년에 우리나라 각 지점별로 연평균 기온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2022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강의 나가서 하시는데 2017년에 어떻고 2016년에 과거 자료를 쓰시지 마시고 현재가 몇 년도죠? 23년이니까 몇 년도 자료 써야 돼요? 22년 자료 써야죠. 그래서 22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하고 22년하고 기온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세요. 서울이 몇 도죠? 굉장히 많이 거죠. 사실 기온이,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가는 거는 무지무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등온선을 그릴 거예요. 우리 등고선은 알죠? 그러니까 고도가 같은 거는 등고선. 등온선은 기온이 같은 거. 저희가 12도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12도선을 그리시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항상 만약에 12도가 이렇게 그렸다면 한쪽은 12도보다 높고 한쪽은 낮게 그리게 돼요. 그래서 1980년도에 12도선하고 2022년도에 12도선을 그리면 기온 상승이 어떻게 분포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왜 12도라고 했냐면 사실은 12도가 사과 재배와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재배는 평균 12도가 넘으면 사과가 재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하고 연구관하고 제가 진짜 한달 넘게 통화를 하면서 얻어낸 지식인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거는 보셨을 거예요. 자, 사과 재배지가 여러분 1970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20년대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왜 변하냐? 저희는 실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그리시면 이따가 제가 여기도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자동차를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태양광 자동차인데 이렇게 충전이 돼요. 잘 가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는 이렇게 태양을 볼 때만 가는데 얘는 충전이 되는데 이걸 그리시고 제가 나눠드린 그 워크지에다 그리시고 성함을 써서 내주시면 제가 제일 잘 그리신 분한테 이 자동차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드리면 또 너무 서운하니까 두 번째는 이건 충전은 안 되지만 이것도 굉장히 잘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드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기상과 기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은 짧은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날씨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런 것이 기상이고요. 기후는 이러한 기상이 오랜 동안 평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후입니다. 그래서 최소 몇 년? 땡
10년 너무 짧아요. 선생님 받으셨으니까. 최소 30년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 평년값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일기예보 들을 때 가끔 리포터 들고 그러죠. 안녕하세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부터 30도가 되는데 예년보다 2도가 높겠다. 땡입니다. 예년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평년이라는 말씀을 써야 돼요. 그 용어가 사실은 기후변화할 때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 돼요. 평년하면 자 문제 나갑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평년감은 30년 평균은 20년입니다. 평년감은 30년 평균을 평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2023년인데 평년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년값이라 할까요? 작년부터 30년은 아니겠죠? 그럼 시험은 제가 문제 안 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어를 이렇게 체계화가 됩니다. 10년 단위로 해요. 그러니까 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이 그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평년가가 어때요? 똑같아요. 언제까지? 31년 가면은 그때는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쓰겠죠. 그래서 끝에가 0이 있는 해까지 그 30년 평균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5월 달에 저도 이제 기상청 퇴직한 지가 이제 1년 반이 되기 때문에 또 실력이 없을까봐 거기 무슨 강의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당연히 저희 후배죠. 그런데 그 후배가 막 설명을 하면서 지금 평년값은 올해가 2022년이니까 23년이니까 22년부터 과거 30년이다. 그래서 선생님 친구인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생이 들으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아는 대로 분명히 선배님을 안 보고 선배 땡땡이를 받겠죠. 그거 아닌데요. 틀렸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후배하고. 그래도 명색이 기상사무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한번 찾아보라고 간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육생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걸 수용을 하고 모른다고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전기국 평균은 산업화 대비 현재까지 약 한 1.09도가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국 기온 변화입니다. 이게 보면 확실히 이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거든요. 이 자료를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료가 돈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럼 과거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기온하고 보면은 이 추세가 비슷해요. 그래서 과거 기온도 저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과거 기온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크게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평균이 한 1.6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건데 과거 30년하고 최근 30년을 보면은 여름보다 봄과 겨울이 기온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도 부근하고 북부하고 보면은 추운 지방이 기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 평균 기온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올해가 23년이니까 몇 년도 자료까지 써야 돼요? 그렇죠. 역시 벌써 학생을 드셨어요. 당연히 22년. 이게 20년이라고 해도 20년이 아니라 이게 20이고 21, 22, 22년도까지 자료를
그럼 또 이제 문제 나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50년, 52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제가 이걸 잘못해갖고 빼먹었나요? 그냥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께도 맞아요. 그때 전쟁이 나가지고 자료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속으로 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0년을 딱 자르냐고 제가 20년까지 했습니다. 보면 저희가 여기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자, 서울에는 구가 몇 개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오신 분. 예, 서울에 구가 몇 개가 있죠? 25개. 어느 선생님이세요? 예. 선생님도 다 드리고요. 맞아요. 서울은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곳은 송파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구죠? 영등포구가 두 번째로 높아요. 왜 영등포하고 송파구가 비율이 높을까요? 맞아요. 25개 중에서 산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영등포예요. 그런데 중구는 사실 빌딩이 많죠. 중구는 빌딩이 많은데 중구 기온이 중구는 기온이 제일 낮아요. 왜 그럴까요? 중구에는 뭐가 많아요? 공원이 많아요. 맞아요. 공원이 많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나 북구도 북한산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데 서대문은 그럼 기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안 보고도 낮죠. 왜요? 산도 있지만 서대문에는 뭐있어 이화여대대학도 있고 연세대학도 있고 예, 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원 녹지가 많으니까 기온이 낮은 거예요. 경북 사실은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경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경북인 줄 알고 제가 경북계를 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도 도시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보면 포항이 도시화가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포항은 기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그러면 봉화는 기온이 어때요? 낮아요. 이것만 갖고도 이 지역이 산업화가 많이 됐나 안 됐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 조사는 했는데 경기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경기도에 대한 대점이 없어도 어느 도시가 발달하고 안 하는지도 몰라도 이 그래프만 가지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하고 사실은 이런 지형적인 산업화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시농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도시농업을 이런 협박 같은 걸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정서 함양 같은 것도 많지만 특히 이런 열섬 효과 같은 것도 하는데 저감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수량은 그러면 경북에서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이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경북은 어느 시군이 가장 비가 많이 올까요? 경북 안 사시니까 잘 모르죠. 제가 자, 경북은 영주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특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학교사 교과서 가면은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강의하실 때 최소한 그 교과 과정을 아시면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 그러니까 단열 팽창은 뭐냐면 공기가 산에 부딪히면 땅속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단열 팽창이 불면서 응결이 일어나서 비가 온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있거든요. 이런 같이 연계를 시키면.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가 비가 제일 많이 올까요? 영등포는 비 많이 안 오죠. 비 높은데 왜? 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산이 많은 데가 비가 많이 와요. 서울은 도봉구나 은평구 그런 데가 우리 영등포보다 1년에 400mm, 500mm 비가 더 많이 와요.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강의하실 때 조사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강의하시는데 나 이 자료 조사하기 힘들어? 그럼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해서 택배는 아니고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현상이에요. 폭염일수. 저희 기후변화 강의하다 보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문제 들어간다. 폭염일수라고 그랬죠. 폭염일수 정의가 뭘까요? 아시는 선생님. 폭염. 하고 기상청에서 부르자면 자 폭염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물 많이 마시고 그늘에 가고 어르신들 농촌에 계신 어른님들 일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매일 듣는 거잖아요. 폭염 뭐가 폭염일까? 폭은 당연히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기준이 얼마일까요?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건 열대야입니다. 예, 밤야자 써서 열대야. 밤에도 칼칼 끓는다. 열대야. 저는 25도 여기 열대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5도 이상인 날을 잠기온이 그걸 열대야라고 하는데 폭염. 네, 선생님 얼마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께는 제가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쉬는 시간에 땅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우 같은 것도 호우는 일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거 보면은 폭염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열대야도 증가하고 하지만 한파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파는 몇 도? 영하 12도. 제가 머리는 좋지 않은데 살기 위해서 매일 하다 보니까 저절 이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영등포 사니까 그래서 영등포에서 비가 많이 가니까 했는데 자 폭염일수가 다른 부분이나 영등포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 열대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등포만은 위한 것. 대구 아까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하죠. 대구도 기온이 높은데 점점 추세선까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그래도 당연히 22년도까지 점차 물론 약간 들쑥날쑥은 하지만 그래서 추세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처럼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가물었죠. 특히 흑산도 이쪽에 흑산도라든가 대구도 굉장히 가물었는데 보시면 서울은 1년 강수량이 약 한 1800mm가 되겠어요. 그런데 대구 쪽은 몇 mm죠? 경남 일부 포함되지만 900mm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면 1000mm 이상 차이가 난 거 1년 동안에.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국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22년도가 이렇게 됐다. 보여주면 굉장히 임팩트하게 학생들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제 서울 위주로 해서 죄송한데, 자, 서울의 한강이 결빙됐다. 한강이 얼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곳이 한강이 얼어야 결빙이 됐다. 그 얘기를 할까요? 일본, 한강 전체가 얼어야 된다. 그건 아니겠죠? 자, 이것도 상식이에요. 얘가 이쪽이 노량진이고 이쪽이 용산인데 여기에 100m 윗부분에 이 부분이 얼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데 다 얼어도 여기가 안 얼면 한강이 안 얼는 거예요. 우리 기자님 모셨지만 그래요. 저기 기상청에서 여의도 여기 얼으면 꽝꽝 얼었는데 왜 그 한강 결빙됐다고 발표하네? 니네 뭐 증을 유기하는 거야? 그런데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3월달에 벚꽃 구경 많이 가잖아요. 여의도에. 여의도에는 벚꽃나무가 혹시 몇 개 있는지, 몇 그루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별걸 다 기억하죠. 459개가 있습니다. 자, 45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가 국회예요. 그러면 이곳에 표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18번부터 120번까지 얘 세 그루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나무가 하나도 대화 안 했어도 이 세 그루가 대화하면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가보시면 이렇게 뭐 관측 표준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준함까지 적고 돌에다 새겨가지고 아마 제가 한 거 같은데 저도 가격 비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면 이게 자연적인 것과 이인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적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또 뭐 산림파비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도시화 그리고 토지 이용도 그러니까 이곳을 어느 건물 같은 걸 지었냐 아니면 도시 텃밭이라든가 육지화했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요. 우리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화석 연료를 연소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주요 원인은 거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렇게 온실가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뭔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온실가스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이런 온실 효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그러니까 기후의 평균 상태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것까지 이렇게 기후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과업 현장까지 이렇게 했다. 그럼 학생들한테도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미래 2100년도에는 현재력이 1.5도에서 5.2도. 학생들은 몰라도 선생님들께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뭐라고 그랬죠? RCP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근데 저는 SSP라고 그랬어요. 이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상청 직원이 1,300명인데 물론 이제 예보도 하고 지진도 하지만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의미를 몰라요. 자, SSP 8.5, SSP 1-2.6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제가 빵을 2개 드리겠습니다.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585는 고농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특히 RCP 8.5에서 똑같은 8.5예요. 8.5가 뭐고 2.6이 뭔지 이거는 다른 거는 다 모르셔도 이거는 꼭 아셔가면은 진짜 강사들 사이에서도 인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5는 얘는 단위가 뭐냐면 와트 퍼 제곱미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25와트, 30와트 막 이러잖아요. 옛날엔 촉이라고 그랬어요. 뭐 30촉, 60촉 했는데 사실 그게 와트예요. 전력이 다른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물리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저는 그냥 SSP 8.5 하면 지금처럼 이산화탄소 농도를 마구마구 배출하면 머리 위에다가 8.5와트 그 전구를 지구에다 다 까는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2.6 우리가 온실가스를 아무리 많이 저감을 시켜도 2.6은 주는 거예요. 근데 2.6하고 8.5하고 현재 대비 기온이 1.9도에서 5.2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기온이 이런 식으로 전국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당연히 살아계시겠죠? 27년이니까. 그런데 2100년도 가면 기온이 저 정도까지. 2100년도는 이제 앞으로 한 47년 남는데 대부분 살아계시겠죠? 2100년도까지는. 특히 저는 살아요. 왜냐면 아까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네, 장수. 장수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누구예요? 막걸리 드시고 싶은가 보다. 네, 맞아요. 방수 설치인데 열이 더 먹게. 그래서 이처럼 뜨거운 지구를 식기 위한 건 결국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1985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기획에서는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임을 선언했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채택하여 1994년부터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되었고 이거는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실 분이고요. 그래서 1.5도하고 2도 결국 0.5도 차이인데 이처럼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요즘 보면은 저도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탄소 중립을 진짜 잘하니까 탄소 중립은 아시는 것처럼 배출된 탄소량하고 흡수된 탄소량을 더했을 때 넷째로가 되는 거예요. 온실가스 감축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린 카본이 있고, 그린 카본이 있고, 그리고 CCUS하고 CCU가 있습니다. CCS는 저런 카본 캡처 스트립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탄소 다운화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탄소 제품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약품, 자동차 연료, 플라스틱, 소파, 그리고 건축자재 등 매우 다양한 일상 이거 속에서 한 사용되고 3, 있습니다. 4분짜리인데 그동안 인류는 그래서 아까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초, 중, 고, 성인까지 있냐면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자료 빼고 추가할 걸 추가해서 좀 이제 고급스럽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SSP 8.6이 보고 SSP 1, 2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니까 그냥 그때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마구마구 배출하면 기온이 한 5.2도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잘 저감시키고 하면 1.9도만 올라간다고 설명해 주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청소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른들 못지않게 이렇게 데이터 충돌이 되는데 이처럼 9월 20일에 있었고 지난 9월달에도 기후행동의 날이 있었는데 저도 가서 열심히 청소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그렇게 적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후위기 대응도 해야 되고요. 대응도 해야 되지만 이처럼 적응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5년마다 이렇게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각 지자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폭염 이런 거 나오고 있고 대형동물은 폭염이나 한파 같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스라든가 풀페이스 넘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풀매치, 온매치 모두 수도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학생이 많습니다. 선생님 울리세요.
문제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보이는 영국을 빕니다. 우리가 이처럼 함께 살아가면 지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그렇죠. 정답. 이거 나오기 전에 하시다. 자, 선생님도 어려운 거 한번 합니다. 야, 잃어버렸어. 뭘까요? 뒤에 선생님들 이번엔 도전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까요? 네. 뭘까요? 타이밍이 이 문제 쉽습니다. 이제 뭘까요? 자, 10번 문제 갑니다. 자, 손 주시고요. 아보카도 가겠습니다. 봉지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OX. 이건 뭘까요? 예, 파리어리아인데. 유치원 학생들도 파리어리아를 알더라고요. 자, 이거 뭘까요? 네, 맞을까요? 예. 이거 뭘까요? 줍기?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뭘까요? 한수대로 안 써. 한수대.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3시간까지인데요. 저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나와서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경북 대구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대구는 1970년부터 자료를 한 100년치 자료를 내가 필요하다. 근데 하고 자료를 구해서 내가 그래프를 하는데 필요하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요. 네. 네. 없어요? 쉬는 시간에 빵 드린다고 했는데 없이 떨어졌죠? 빨리 사오시고 오시는 동안에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자료를 밴드에 올려주실 거야? 자료는 저희 어떻게 단체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질문 없으신가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건요. 뭐냐면 주로 이제 저는 제가 가르다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후 강사지만 기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아니면 구급 공무원 나도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기상청 다니면 연봉이 얼마냐고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그래서 연봉이 들어요. 그러면 180만 원이라고 지금 구급 공무원 저기가 수령액이 한 160에서 180만 원 그런 걸 많이 먹고요. 기상청 예보가 왜 틀리냐? 그럼 저는 그러죠. 몇 퍼센트 적중률이 몇 퍼센트가 되냐? 그러면 제 90% 넘거든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거하고 듣고자 하는 거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맞춰도 내가 진짜 필요했을 때 틀리면 맨날 틀린다고. 오셨나 환경사님? 네. 그리고 10학번부터 가격을 물어봐요. 10학번부터 가격이 한 200억인데 1년 전기료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나오고 그런 걸 꼭 묻더라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감사합니다.